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니 굳이 가서 다큐멘터리를 찍을 만큼 특별한 나라일까 싶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BBC 뉴스의 베테랑 기자 스티븐 그랜트입니다. 어느 날 상사인 맥클린 편집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스티븐, 이번에 한국의 경제 성장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기획해볼 생각이네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 나라가 그렇게 독특한 매력이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굳이 한국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비슷한 주제를 다룰 나라가 많은데. 그러자 편집장님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를 띠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특히 독창적이고 빠르게 성장했대. 전통적인 발전 방식과는 다르게 이 나라 사람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디지털 혁신을 일상에 완벽하게 녹여냈다더군. 직접 눈으로 보면 당신 생각도 분명 달라질 거야. 편집장님의 그 말에 저도 살짝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죠. 결국 편집장님의 설득에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동 쇼핑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간단히 한강을 따라 산책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어떤지 한번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흔한 강변이라고 생각했는데 강을 따라 펼쳐진 공원은 첨단 LED 조명으로 환하게 밝히고 있었고 공원 곳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다양한 인터랙티브 아트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 예술 작품들과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작품에 새로운 색상을 입히거나 다른 시각적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었는데 가족 단위나 젊은이들, 심지어 어르신들까지 그 기술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AR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된 장치들 덕분에 사람들이 단순히 구경하는 것에서 나아가 예술 작품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사진에 담아내고 그 순간을 마치 현실과 가상 사이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즐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예술과 기술의 만남을 이토록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니 한편으로는 미래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죠. 다음 날 저는 서울의 한 유명 쇼핑몰을 찾았습니다.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 중 하나라 궁금했거든요. 쇼핑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자동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저를 맞이해 주더군요. 이곳에서는 쇼핑몰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고객들이 손쉽게 상품을 탐색하고 터치 스크린으로 원하는 제품을 바로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부 매장에서는 상품을 직접 주문하고 나면 로봇이 신속하게 상품을 배달해주는 광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간단한 음료나 상품을 로봇에게 받아들고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기더군요. 이런 미래적인 쇼핑 경험은 사실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풍경이라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미래 도시에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게 효율적이고 매끄럽게 운영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의 공공도서관을 방문했을 때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도서관 곳곳에는 VR 독서,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책을 읽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라고 하면 정적이고 고요한 장소라는 느낌이 강한데 한국의 도서관은 지식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역동적인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추천 시스템이 있어 독자들이 읽고 싶은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특히나 최신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도 쉬운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정보를 탐색하고 있었는데 특히 스마트폰 하나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해서 누구나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국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얼마나 효율적이고 편리한 삶을 일구어냈는지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렸을 때 솔직히 말해 그저 현대화된 아시아 도시 중 하나라는 생각만 들었다. 관광지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지만 특별히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진 않았다. 그러다 이번 다큐멘터리 작업에서 아시아의 혁신적인 도시들을 취재할 기회가 생겼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심 반신반의하며 준비를 시작했지만 조금씩 자료를 살펴보면서
그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다. 막연히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닌 다소 생소한 면모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에 도착하고 난 뒤 그 첫인상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웠다. 도심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깔끔하게 정비된 거리와 눈길을 사로잡는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이 첫 순간부터 강렬하게 다가왔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는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였다. 단순히 운전자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그곳은 작은 마을처럼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각 지역 휴게소마다 다양한 특산물과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자동화된 주문 시스템 덕분에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비대면, 정보센터와 편리한 결제 시스템이 돋보였는데 무인 결제 덕분에 줄을 설 필요도 없이 원하는 음식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었다.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체계적이고 편리한 구성이었다. 또 한 번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서울의 스마트 주차 시스템이었다. 도심 속에 자리한 주차장들은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주고 결제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 주차를 하자마자 시스템이 빈자리를 빠르게 안내해주며 혼잡한 시간에도 효율적으로 주차가 가능했다. 게다가 주차 후 곧바로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지하철이나 버스와의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져 있어 차를 주차하고 도심 곳곳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단순히 주차를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효율적으로 설계된 느낌이었다. 한국의 카페 문화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처음엔 단순히 커피 한 잔을 즐기기 위해 들렀는데 각 카페마다 다른 테마가 있어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다. 예술 전시를 겸하고 있는 카페나 조용히 공부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심지어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곳까지 있었다. 이런 독창적인 카페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며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 다른 인상 깊었던 순간은 한국의 이동식 간식 문화였다. 거리 곳곳에 다양한 종류의 노점상이 줄지어 있었고 즉석에서 조리해주는 길거리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떡볶이나 호떡 같은 음식들이 손쉽게 제공되었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다리며 편하게 간식을 즐기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분주한 도시 속에서도 소소한 여유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 역시 새로운 경험이었다. 열차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는 언제나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었다. 승객들은 각자의 시간을 조용히 보내고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언제 어디서든 연결이 가능한 편리함도 있었다. 처음 길을 잃었을 때는 곁에 있던 할머니께서 친절히 안내해 주셔서 당황스러움을 덜 수 있었다. 이런 일상 속 배려와 질서가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나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이 가진 일상의 매력을 담아내고 싶어졌다. 경제적 성장이나 기술 발전을 넘어서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따뜻한 삶의 방식과 공동체 정신을 전 세계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내 머릿속에 한국은 아시아의 현대 도시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성장한 국가라는 막연한 이미지뿐이었다. 그런데도 이번 취재는 나에게 알 수 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과연 이곳은 무엇이 다를까? 사람들은 왜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을까? 도착하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서울의 도심을 가득 메운 푸른 녹지였다. 현대적인 빌딩 숲 속에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한국의 노력이 돋보였는데 도시 곳곳에 공원과 녹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시민들이 손쉽게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마치 이곳에서는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가깝게 두고 살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은 듯했다. 서울은 화려한 외관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속에 여유와 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분주한 도심 속에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문화가 반영된 장면이었다. 첫 방문지로 선택한 곳은 한국의 재래시장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전통적인 방식의 시장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시장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로 북적이는 활기와 상인들의 유쾌한 목소리가 온 거리를 울리고 있었다. 시장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노포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사람들은 신선한 식재료와 다양한 전통 음식을 사기 위해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있었다. 한 상인은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여기서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라고 말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 이상의 사람 냄새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의 한 교회 농장이었다. 나는 도시 중심지를 벗어나 조금 더 여유롭고 한적한 풍경을 보고 싶었다. 농장에 들어서자 맑은 공기와 끝없이 펼쳐진 논밭이 시야에 들어왔다.
농장을 운영하는 한 청년은 우리는 단순히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자연을 함께 가꾸고 있습니다라며 한국의 농촌 문화를 설명해 주었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며 한국의 전통 농업 방식을 지켜가는 동시에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보며 한국 농촌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의 미용실 문화를 경험했을 때였다. 단순히 머리를 자르고 가꾸는 공간을 넘어 사람들과의 소통의 장이기도 했다. 미용사는 고객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얻는 곳이기도 해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위로와 응원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한국 사회의 일상 속에서 배어있는 따뜻함과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예상 밖의 새로운 세계였다.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나 기술적인 발전이 아닌 사람들의 삶 속에서 깊은 연대와 배려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낼 수 있었다.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의 일상과 문화 속에서 발견한 진정한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내가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수많은 기사를 통해 한국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접했지만 그 실체가 어떤 모습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도착하니 내가 그동안 상상했던 것 이상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 공항에서부터 도시를 관통하는 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효율적이었고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 처음 방문한 곳은 한국의 최첨단 스마트 도서관이었다. 단순히 책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곳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곳은 한층 더 진보된 형태의 지식 공간이었다. 최신 VR 장비를 통해 가상현실 속에서 역사적 사건을 체험할 수 있었고 인공지능 기반의 도서 추천 시스템이 독자들에게 최적의 책을 추천해주고 있었다. 심지어 대출과 반납은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해결되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에 접근하며 마치 기술이 일상 속의 동반자인 듯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곳은 지식과 기술이 결합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편리함을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재활용 센터였다. 한국은 재활용 시스템이 특히 발달한 나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 실체를 보니 한층 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곳에서는 AI 기술을 이용해 재활용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장비가 작동하고 있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재활용품을 가져와서 일정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는데 이 포인트는 교통비로 전환하거나 생활용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자원을 분리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동기부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환경보호와 일상 편리가 결합된 이 시스템은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얼마나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또 다른 인상 깊었던 곳은 한국의 지하철역에 위치한 디지털 미디어 월이었다. 대형 스크린에 디지털 광고와 예술 작품이 함께 상영되고 있었는데 매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는 장면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하철역이라는 일상 공간이 단순한 교통의 기능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된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이 공간은 한국이 얼마나 일상 속에서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 이렇듯 한국에서 마주한 모든 순간이 예상 밖의 신선한 충격이자 새로운 경험이었다. 단순히 경제적 발전을 이룬 나라가 아닌 사람 중심의 배려와 효율성이 생활 곳곳에 녹아있는 사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이 일상 속에서 구현하고 있는 따뜻한 배려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생활 방식을 세상에 전하고 싶다. 한국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은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경제 강국이라는 이미지에 불과했다. 한류, 기술, 그리고 경제력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막상 한국 땅을 밟고 나니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한국의 거리를 걸을 때마다 눈에 들어온 것은 단순한 발전을 넘어서 일상 속 깊이 배어든 배려와 질서였다. 기술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이곳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듯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고층 아파트 단지였다. 처음에는 그저 현대적인 주거지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곳은 예상과 달리 하나의 작은 마을처럼 느껴졌다.
단지 내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주민들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쉴 수 있는 공원이 잘 정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는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독서 공간과 체육 시설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특히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서로의 농작물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는 모습은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곳 사람들에게 주거 공간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함께 가꾸고 공유하는 공간이었으며 그 속에서 나눔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곳이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국립병원이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동안 뉴스나 기사로만 접해왔지만 실제로 현장을 보니 그 규모와 세심한 서비스 수준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병원은 단순히 치료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환자와 그 가족들이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병원 로비에는 대기 중인 가족들을 위한 편안한 휴게 공간과 카페가 마련되어 있었고 의료정보 시스템 덕분에 환자와 가족들은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심리상담 서비스와 요가 및 스트레칭 프로그램은 환자들의 정서적 건강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돋보였다. 한 간호사는 여기서는 환자들이 병을 치료받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라며 환한 미소로 설명해 주었다. 이곳에서 치료와 돌봄이 하나로 어우러진 진정한 의미의 치유를 엿볼 수 있었다. 그 후에는 한국의 전통시장 중 하나인 새벽시장을 찾았다. 이 시장은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부터 활기가 넘쳤다. 어부와 농부들이 직접 잡아온 해산물과 신선한 농산물을 싣고 와서 그날 새벽에 팔기 시작하는데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과 상인들이 오가는 모습에서 시장의 독특한 활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을 만들어내는 장소였다. 어부들은 직접 잡은 생선의 신선함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건넸고 상인들은 저마다의 재료와 요리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손님들과 소통했다.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과 활기가 가득했고 나는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경험은 한국의 작은 서점이었다. 흔히 대형 서점이 주를 이루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여전히 독립 서점들이 그들만의 개성을 담아 운영되고 있었다. 한 서점 주인은 이곳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쉼과 위로를 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라며 서점 한쪽에 마련된 작은 독서 공간과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었다. 손님들은 서가를 둘러보며 느긋하게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었고 나는 이곳이 단순히 상업적 공간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작은 위안을 주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경험은 예상 밖의 신선한 충격이자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내가 본 한국의 발전은 그저 경제적 성공이나 기술 자랑이 아니었다. 삶의 편의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잇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이 나라의 성장 동력이자 진정한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그들이 공유하는 공동체 정신을 세상에 진솔하게 전하고 싶다. 그날은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마을을 방문해 전통 농촌 생활을 촬영하는 날이었다. 푸른 들판과 고즈넉한 산새가 어우러진 이곳은 시간마저 천천히 흐르는 듯한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촬영팀과 하나는 한국의 전통 생활 방식을 기록하기 위해 장비를 세팅하고 한 장면 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나는 촬영 장비를 옮기려다 그만 중심을 잃고 장비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순간 머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고 이내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촬영팀은 놀라 어쩔 줄 몰랐고 나 또한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근처에서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이 잽싸게 달려와 나를 둘러싸고 돕기 시작했다. 한 할머니는 나를 일으켜 세우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라며 다급하게 말하셨다. 그녀의 손은 놀랄 만큼 단단하고 따뜻했다. 나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이 상황에서 큰 장벽이 될 거라 걱정했지만 그들은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피가 흐르는 내 얼굴을 보며 한 주민은 얼른 차에 타. 내가 데려다 줄 테니 걱정 말아라며 차를 몰고 와서 나를 태웠다. 차는 시골길을 빠르게 달려 인근 병원으로 향했고 그동안 다른 주민들은 내가 다친 부위를 휴지로 눌러주며 지혈을 도와주었다. 나는 계속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우리 마을에 온 손님이니까 당연한 일이지라며 미소로 대답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은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응급조치를 시작했다. 내 한국어 실력이 충분치 않다는 걸 아는 의료진은 최대한 간단한 단어와 몸짓으로 설명해주며 나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몇 번의 바늘로 상처를 봉합하며 의료진은 괜찮습니다. 곧 나아질 거예요라고 다독여 주었고 나는 머리가 찢어져 통증이 심한 와중에도 그들의 배려와 친절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응급처치가 끝난 뒤 옆에 있던 할머니는 손수 만든 도시락을 건네며 많이 놀랐지. 여기서 천천히 쉬고 가도 좋아라고 말했다. 그날의 상황은 예기치 못한 사고였지만 나는 그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도움과 따뜻함에 감동했다. 또 다른 날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한 가정집에 초대받아 전통 명절을 촬영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다. 특히 어린 손자들이 조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한복을 차려입고 예의를 배워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들에게 명절은 단순히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 아니라 전통과 가족의 의미를 잇는 날이었다. 한 조부모님은 손자에게 송편을 빚는 법을 가르쳐주며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야 진짜 맛있어지는 거야 라고 설명하셨고 그 손길 하나하나에 오랜 전통과 가족 사랑이 스며들어 있는 듯했다. 또 다른 순간 윷놀이를 즐기는 가족들을 촬영하면서 나는 그들의 연대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놀이를 하며 웃고 조부모는 손자들에게 놀이 규칙을 가르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서로를 배려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이 장면 속에서 한국 가정의 따뜻함과 끈끈한 가족애가 가득 느껴졌다. 한국에서의 이 모든 경험은 그저 경제적 성장을 이룬 나라 이상의 것을 보여주었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가족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의 진정한 모습, 그들이 일상 속에서 만들어가는 따뜻함과 진심을 전 세계에 전하고 싶다. 한국에서 보내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곳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레 흐르는 따뜻한 연대와 배려였다. 이 나라는 단순히 눈부신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의 나라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 길거리를 걷는 순간부터 한국의 문화와 일상에는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두는 배려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화려한 빌딩과 첨단 시스템보다도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 정신과 인간미야말로 한국이 가진 진정한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상치 못한 감동은 한국의 작은 마을을 취재하던 날 찾아왔다. 촬영 중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다가오시더니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며 우리를 집으로 초대하셨다. 어르신의 집은 시간이 멈춘 듯 오래된 장독대와 옹기 항아리들이 정갈이 놓여 있었고 한옥 마루에서는 달큰한 된장찌개의 향이 풍겨왔다. 그분은 작은 상에 직접 만든 찌개와 나물을 차려주시며 이건 우리 어머니 때부터 이어진 레시피예요라고 하셨다. 밥상에 오르는 반찬 하나하나가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담겨 있었다. 그 음식 속에는 단순한 레시피를 넘어선 가족의 역사와 이웃을 위한 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고 이들은 그 정을 나누는 일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날의 식사 자리에서 나는 그들의 유대와 공동체를 이루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조금은 알게 된 듯했다. 세대를 이어오며 함께 나누고 지켜온 그들의 전통과 연대감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원동력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경험은 한국의 작은 도서관에서였다. 평범한 마을 도서관일 거라 생각했던 이곳은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도서관 입구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책을 읽으며 부모들과 함께 독서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쪽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이 자원봉사로 동화를 읽어주는 시간이 한창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가 함께 모여 동화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는데 그 모습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세대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소통하는 장면처럼 보였다.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중 한 분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마다 내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이렇게 함께하며 배움을 나누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이 도서관은 책을 빌려주는 곳 이상의 공간이었다. 이곳은 지역사회의 소통과 배움의 장이자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는 장소였다. 도서관에서 이 작은 공동체가 이룬 배움과 연대는 한국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 또한 벽화 마을을 걷던 어느 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애정이 담긴 프로젝트를 접하게 되었다. 낡고 허름한 벽에 그림을 그려넣기 시작한 것이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의 공동작업이 되면서
지금은 마을 전체가 색색의 벽화로 뒤덮여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 벽화가 우리 동네에 새로운 활기를 더해주었어요. 벽마다 각자의 추억과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모두에게 의미가 큽니다라고 말했다. 벽화마다 다른 이웃의 손길과 기억이 새겨져 있고 그들이 만든 이 아름다운 풍경이 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있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담아낸 벽화를 통해 이웃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그대로 드러났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마을 곳곳에 색으로 채워진 것처럼 보였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히 취재를 넘어서 삶의 또 다른 방식과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촬영을 마무리하며 나는 본사로부터 더 자극적이고 눈길을 끄는 장면을 넣으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내가 본 한국의 모습을 왜곡할 수는 없다는 결심이 서게 되었다. 한국인들이 만들어내는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삶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다큐멘터리에 담아야 한다고 확신했다. 한국에서 느낀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 이 다큐멘터리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이곳에서 내가 배운 것은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진정한 공동체의 힘이었다. 이제 다큐멘터리가 공개될 순간을 기다리며 한국에서 느낀 감동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그들에게 단순한 부유함 이상의 삶의 교훈이 되길 바라며 나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었다. 방송 준비가 마무리될 즈음 나는 내가 본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내심 걱정이 들었다. 한국은 경제적 성과와 기술 발전으로 주목받는 나라지만 내가 느낀 진정한 매력은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미와 공동체 정신이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뉴스 콘텐츠가 아니었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녹아든 고백 같은 작품이었다. 내가 직접 경험한 따뜻함과 연대를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았으니 이 진심이 그대로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졌다. 평소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마저 이 영상을 보고는 한국이 이런 나라였다고? 우리가 몰랐던 진정한 가치가 여기에 있다니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한국의 사회적 연대와 인간미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시청자들은 어떻게 이런 사회가 가능할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미국 시청자는 한국이 단지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사람 간의 신뢰를 토대로 한 사회라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이 가진 따뜻한 배려, 문화와 공동체 정신에 깊이 감동받고 있었다. 특히 한 시청자가 남긴 메시지가 기억에 남았다. 그 시청자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며 조용히 이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혼자서도 조용히 시간을 보내요. 우리 사회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모습이에요라며 깊은 감탄을 표했다. 그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람들 간의 신뢰와 배려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의 말에서 한국의 일상적 배려와 시민의식이 얼마나 큰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며칠 후에는 유럽의 한 교육 관계자로부터 메일이 도착했다. 그는 한국 다큐멘터리를 청소년들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는 요청을 전했다. 아이들이 한국의 공동체 의식과 생활 방식을 배우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거라 믿습니다. 한국처럼 배려와 협력으로 구성된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메일을 읽으면서 나는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세대에게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가 더 넓은 시각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자체로도 이 다큐멘터리는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었다. 또 다른 반응은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전해졌다. 그 도시의 시장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일부 벤치마킹해 볼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그는 우리 도시도 한국처럼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국의 사례가 큰 영감을 주었다고 전했다. 이 작은 도시는 그동안 범죄와 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한국의 사례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 믿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와 공공서비스가 그들에게 하나의 구체적인 모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나 또한 큰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한국의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는 사실은 내게 큰 보람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다큐멘터리 이후 여러 나라에서 추가 방송 요청이 이어졌고 정치인과 학자들, 비영리 단체들마저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적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사람을 중심에 둔 연대와 배려의 문화를 통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었다. 한국을 떠올리면 기술 발전과 경제적 성공이 제일 먼저 떠오르곤 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그 이상이었다. 이곳은 인간미와 따뜻함이 기술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구성하는 곳이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나는 이곳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 정신을 중요시하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기술을 사람을 위한 도구로 삼아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고자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방송 후 수많은 시청자들로부터 반응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고 전해왔다.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시청자로부터 온 이메일이었다. 그는 한국의 이야기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이 다큐멘터리가 자신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성공이 단순히 경제적인 성취가 아닌 그들 삶에 깃든 따뜻함과 배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 이메일을 읽으며 가슴 깊이 뭉클함을 느꼈다. 내가 전하려 했던 진심이 닿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다큐멘터리가 단지 한 국가의 성공 사례를 넘어 세상에 필요한 가치와 지혜를 전달하는 다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이후 한국의 다큐멘터리는 여러 나라의 정부와 학계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특히 미국의 한 도시에서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도시 안전관리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를 도시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이동수단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방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조용히 이동하는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시민의식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이 작은 도시는 한국의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듯 보였다. 또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연구 요청이 잇따랐다. 특히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에 관심을 보였다. 한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한 사례들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 기술 전문가와 협력할 계획을 세웠고 각 도시에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들은 한국의 기술이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로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예상 밖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또 하나의 주제는 한국의 편의점 문화였다. 한국의 편의점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일상 속 편리함을 극대화하는 장소라는 점은 여러 나라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편의점에서 24시간 동안 음식을 데워 먹을 수 있고 택배를 발송하거나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등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받았다. 미국과 유럽 여러 도시에서는 한국의 편의점 운영 방식을 참고해 자국의 편의점 문화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한 상업적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서비스는 다른 나라의 시민들에게도 필요하고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 다큐멘터리를 마치고 나서 나는 내 자신에게 묻게 되었다. 왜 이렇게 한국의 삶과 문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일까? 단지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면 그 안에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감동은 그들이 잘 사는 나라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 기술과 편리함을 사람을 위한 도구로 삼아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그들의 철학이 나를 매료시켰던 것이다. 한국에서의 일상에서 만난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던 할머니,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작은 커뮤니티 속에서 서로를 돌보며 공동체를 이루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비밀이었다. 이 다큐멘터리가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방송이 마무리되고 한동안 다큐멘터리 반응이 진정된 후 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기 위해 다이어리를 펼쳤다. 거기에는 한국에서 보낸 날들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이 다이어리를 통해 한국에서의 깨달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세상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곳이 단지 경제적 성취와 기술적 발전으로 이룬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을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힘은 그 속에 자리한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작은 편의점부터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가족과 이웃 간의 관계까지 사람을 위한 배려가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한국에서 마주친 따뜻한 순간들은 나로 하여금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느끼게 해주었다. 하루는 서울의 한 작은 마트에서 겪은 일이 떠오른다. 계산대에서 물건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앞에 서 있던 한 아주머니가 자신의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다 실수로 몇 개를 떨어뜨렸다. 아주머니는 다급히 물건을 주우며 미안해하셨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모두가 별다른 말 없이 함께 물건을 주어 아주머니에게 건네주었고 아주머니는 웃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순간은 매우 짧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배려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 돕는 것을 특별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처럼 여기고 있었다. 이 작은 마트에서의 순간은 내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소중한 단서가 되었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배려가 일상 속에 녹아 있었고 그 속에서 공동체의 따뜻함을 엿볼 수 있었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경험은 한국의 한 공원에서였다. 어느 날 촬영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 공원에 들렀을 때 멀리서 자원봉사자들이 공원 곳곳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있었다. 그들은 작은 쓰레기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기며 공원을 가꾸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서로 농담을 나누며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에 감동의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을 내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었다. 매주 모여 자신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정리하고 때로는 가벼운 꽃 심기 행사도 한다고 했다. 그중 한 분이 이곳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가꿔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이 단지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모든 공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스스로 속한 공간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한국 사회의 진정한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따뜻한 순간은 지하철에서 만났다. 어느 날 나는 촬영 장비를 가득 싣고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장비가 무겁고 자리를 잡기가 어려워 당황스러웠다. 그때 한 할머니가 나를 보며 자리를 내주셨고 장비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내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여기서 다들 그렇게 살아가요.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죠라고 말씀하셨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나는 그 할머니를 통해 한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자연스러운 배려의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것이 일상의 일부였으며 그들은 작은 행동을 통해 서로에게 위안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나는 한국을 단순히 경제적 성공의 모델이 아닌 전 세계가 배워야 할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보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개인의 성취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 대한 두 번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뿐 아니라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전통과 문화, 그리고 삶 속에 녹아있는 철학과 정신을 더 깊이 탐구하고자 한다.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런 순간들이 담긴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을 단지 경제적 성장의 모델이 아닌 사람을 위한 배려와 삶의 지혜가 깃든 나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에서 느낀 가치를 통해 시청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